어, 제가 책을 몇 권 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위암 4기로 돌아가셨고 저희 큰 집의 큰 조카님도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 됐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 얼굴도 너무너무 안 좋았고 이렇게 새카맣게 사람 꼴이 아니었죠. 정말 제가 그 공복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제 삶을 완전히 바꿨고 제가 너무너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짧게. 저희 어머니가 위암 4기였는데 그 단 것을 많이 좋아하셨고 결국은 수술하고 짧은 시간에 바로 운명하셨어요. 저희 큰딸 태어나서 손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우리 큰집 제가 촌수가 높아서 집안에 좀 촌수가 높은데 우리 큰집 조카님도 13년 6개월 누워만 있다가 그냥 삶을 또 마감해 버리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절식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와 있나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의사들은 얘기를 하죠. 당신이 염증이 있든 암이 있든 세 끼를 먹지 말고 가능하면 2끼 정도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2끼만 먹고 소식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데이터로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스펜들 교수라는 이분이 이 화면을 만들었는데, 이 식사를 많이 하지 않고 한 끼를 줄이면 포도당을 30%밖에 소비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50%는 케톤체로 바뀌는데, 이 케톤체는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위염, 장염, 척추염, 관절염, 염증을 다 사라지게 하고 질병을 고치는 물질이 나온다. 그리고 면역력이 강해진다라고 이미 설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펜들 교수가 고령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A집단 쥐는 30마리 정도 새끼를 다 먹이고 B집단 30마리 쥐는 소위 말해서 늙은 쥐예요. 절식을 해서 한 끼밖에 먹이지 않았죠. 그랬더니 도리어 한 끼밖에 먹지 않은 열량을 덜 섭취한 쥐가 수명이 30%나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 쥐가 130살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록 위를 비워줘서 공복 상태가 되면 장수의 전자라고 하는 시루트인이 분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루트인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회춘시키고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엄청나게 새끼를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왔죠. 산업혁명 이전, 그리고 고대 화석, 500만 년 정도 됐다고 인류가 얘기를 하는데, 오르살로피테쿠스부터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까지 화석을 조사해 보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 비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수렵생활 간신히 돌도끼 차고 뛰어다녀서 사토끼 한 마리 잡으면 밥을 먹고, 사토끼 못 잡은 날은 굶고, 굶는 게 다반사였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과식을 하게 되면서 질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서둘러 먹기보다 젊고 아름다워지는 활동에서 공복을 즐기게 된다는 거죠. 자, 점점 제가 젊어지는 걸 느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제가 맑아지고 젊어지고 있어요. 나구모 요시로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가 일일 일식이라는 책을, 제가 2012년에 이 책을 사서 완독을 하고 몇 번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루 3끼 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왔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밥처럼 산다는 말처럼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것은 당연한 얘기였다.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36살에 심장의 부정맥 증상, 허리 통증, 몸의 질병이 그리고 80kg가 넘었는데 얼굴이 새까맣죠. 얼굴이 새까맸는데 일일 일식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6살. 그래서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혈관 검사를 했더니 혈관이 26세, 뼈 나이가 28세로 나왔다는 거죠. 이분이 엄청 젊어졌고 잘록한 허리와 30대로 바뀌어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남성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쓸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배가 앞으로 나와서 D자형 배가 되면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하중이 실리면서 요추가 앞으로 기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요추에 힘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척추 부위의 신경을 압박해서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쌓여있는 내장지방, 피하지방, 콜레스테롤이 나를 관절까지 다 이렇게 찢어지고 망가뜨리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관절이 망가지면 또 관절염 수술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늙어가는 속도를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남성은 엔드로겐과 토스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늙어요. 70이 되도록 정비례 곡선을 타는데 여성은 어때요? 여성은 이 갱년기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완경 또는 폐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40을 넘어서면서 여성의 고유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절벽을 타고 뚝 떨어져요. 이게 40대 초반이죠. 자, 그래서 50이 되면서 50 전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폐경을 맞게 되는데 이걸 소위 이제 갱년기라고 하죠. 그죠? 자, 근데 이 갱년기가 어떤 문제를 유발해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지방을 분해할 힘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그동안 카바플레이 했던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머릿결이 윤기가 안 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건망증, 여러 가지 질병이 오기 시작하죠. 셀룰라이트까지 쌓여요. 셀룰라이트까지 쌓여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내 안에 내 몸을 윤활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돌렸던 호르몬이 빠져나가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뭐를 붙잡은다고요? 그렇죠. 체지방을 사정없이 내 몸에 끌어잡기 시작해요. 왜요? 호르몬이 빠져나갔으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본능적인 욕구죠. 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동시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몸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내 몸의 칼로리라든가 지방을 태우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돌려서 얘기하면. 거기다가 근육량도 같이 떨어지죠.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세 가지가 같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 몸에서 태울 수 있는 지방, 칼로리를 분해해서 태우는 힘이 남자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1400 에버리지가, 여성은 1200인데 폐경이 되면 90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폐경이 된 여성은 세 끼를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식을 하든가. 왜냐면 태울 수 있는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무 돌아가는 것들이 허리에 다 달라붙는다. 그래서 40 넘으면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든 이 꾸덕꾸덕 달라만 붙어 있는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이런 체지방을 떨어뜨려 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 기초대사량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도 좀 해주셔야 되고. 왜요? 근육량이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같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여성이라고 해도 남성은 한 달에 하루에 8,000보 이상, 여성은 6,000보 이상은 반드시 걸어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뒷자형배가 나오면 세계보건기구는 평균 한 7, 8년 정도 먼저 죽는다라는 통계를 이미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질병이나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또 왜 이렇게 먹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 입에서 탄수화물이든 고기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씹기 시작하면 3차 신경이 건드려지고 3차 신경이 건드려지면 쾌감물질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이제 도파민, 살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은 식욕과 성욕을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두기가 어려운 호르몬이에요. 한번 분비되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누군가 이걸 멈춰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성적인 두뇌인 대뇌에서 이걸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전 세계에 한 명도 살찐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이성적인 두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상하부에서 섭식, 밥 먹으세요, 포만중추, 렙틴 그만 먹으세요라고 신호를 내려준다는 거죠. 이분도 지금 몇 킬로예요? 지금 78킬로죠. 먹어도 양이 안 찬대요. 왜 그래요? 먹으라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신호가 계속 켜지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도 이만큼 700으로 올라와서 밥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점심에도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저녁도 먹고 야식까지 먹죠. 그러니 어떻게 비만이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신호를 낮추거나 아니면 없앨 수 있을까요? 저는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의 일일 일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침을 아예 저는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신호가 꺼져 있죠.
10시 되면 무조건 자고 아침 6시에 딱 일어나요. 5시, 6시에. 이 신호 야식 아예 안 해요. 점심은 고구마나 계란으로 간단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500 정도밖에 안 올라가죠. 그리고 이 신호만 위로 올라와서 피크를 이루어요. 그러면 저는 근육 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먹어라,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배부름을 느껴서 그만 먹으세요 라고 이렇게 바짝바짝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건강이 깨진 사람은, 그리고 비만하는 사람은 신호가 죽어버렸어요. 이 신호를 누군가 찾아줘야 되겠죠. 이 그만 먹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요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먹기 시작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반짝반짝.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호가 꺼져 있거나 배부름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든 내가 물을 좀 먹고 운동을 하든 해서 어떻든 이 신호를 다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120살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제가 힘들었을 때 이 시를 읽고 나면 힘이 났거든요. 이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 오늘도 건강하게 멋지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